변호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신중한 어조로 따님분께서 어머님의 별장을 매각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별장이라뇨. 그곳은 제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저희 가족의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소식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그의 시계마저 따님이 이미 처분했다는 말에 제 가슴은 그대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고 제 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이럴 리가 없다는 부정과 함께 깊은 배신감과 절망이 밀려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뭔가 더 말씀하려 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딸은 대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걸까? 그리고 나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을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고, 저는 그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옆에서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딸은 제게 몇 가지 서류의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제 정신이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딸은 제게 아버지가 남긴 유산들을 정리하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믿었고 어떤 서류인지 자세히 읽어볼 겨를도 없이 그저 딸이 가리키는 곳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어리석었던 저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저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이렇게 이용했다는 사실은 제 슬픔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다시 연락을 취해 자세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서명한 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그에 따라 딸의 별장 매각과 시계 처분 행위는 합법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게 서명 당시 제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딸이 이를 악용하여 서명을 유도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딸을 고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딸을 고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배신감은 저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별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저를 위해 직접 설계하고 가꾸었던 곳이었고 저희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남편의 시계는 또 어떻고요? 그 시계는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하며 선물해준 시계였고 저희 결혼식 날에도 남편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날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시계를 보며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딸은 대체 이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어디로 간 것일까요? 변호사님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딸은 그 돈으로 호화로운 유람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 예금 계좌에 남아있던 소액의 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돈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위임장을 써주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제 모든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생전에 제게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보, 만약에 내가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당신은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위해 비상 계획을 세워뒀으니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저 웃어넘겼지만 지금은 그 말이 너무도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모든 것에 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정말로 저를 위해 비상 계획을 세워둔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어딘가에 그가 숨겨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책꽂이를 뒤져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다 책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고 저는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명의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투자 자산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딸 부부가 살고 있는 건물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제 명의로 모든 것을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남편이 남겨준 서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재산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어머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위임장을 즉시 취소하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의 소유권을 합법화하는 절차를 밟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남겨준 비상 계획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딸이 이 모든 것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딸 부부가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화한 후 변호사님을 통해 그들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딸에게 별장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딸은 퇴거 통지서와 별장 반환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딸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딸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딸 부부는 현재 살고 있는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제가 지정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둘째, 사위는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여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셋째, 딸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넷째, 딸 부부는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딸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위는 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딸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사위가 딸을 떠난 것에 대해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딸은 홀로 남겨졌지만 저는 이것이 딸에게 진정한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딸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태도는 그리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딸은 노인들을 대하는 것이 서툴렀고 봉사 활동에 대한 흥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점차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점차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딸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작은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노동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예전에처럼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점차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딸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딸이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제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딸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우리는 조금씩 화해의 과정을 밟아나갔습니다. 딸은 별장을 매각하여 얻은 돈을 저에게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딸이 갚은 돈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고 노인들을 위한 경사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돈으로 노인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딸은 이제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남편의 시계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시계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딸은 남편의 시계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시계를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아가 직접 돈을 주고 시계를 되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계를 다시 손에 넣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시계는 저에게 단순한 시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남편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은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을 돕고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해변가의 노인들을 위한 바닷가 휴식처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노인들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저는 남편이 남겨둔 또 하나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연된 유언장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에야 이 유언장이 공개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저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섬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이 섬을 노인들을 위한 자연 보존 및 치유 교육 센터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섬을 보존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딸은 이제 어엿한 사회복지사로서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딸은 노인 간호학 및 노년학을 계속 공부하고 자연 기반 치유법을 연구했습니다. 딸은 국제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저희 프로젝트는 모범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딸은 예전에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그저 삶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서로에게 물려준 가치, 규율 있는 사랑,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딸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사회에 봉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딸의 변화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도 저를 지켜주었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찾아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별장이 매각되고 남편의 시계가 사라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도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비상 계획은 저에게 물질적인 재산을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딸은 이제 어엿한 전문가로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딸의 변화된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딸은 이제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종종 남편의 시계를 보며 그를 추억하곤 했습니다. 시계는 이제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제가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계는 저에게 남편의 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제가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닌 사랑과 희망, 그리고 삶의 목적이라는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딸은 노인 간호학 및 노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노인 돌봄의 중요성과 자연 기반 치유법의 효과를 가르쳤습니다. 딸은 노인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딸의 성공적인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딸은 이제 어엿한 사회의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이 남겨준 섬에서 노인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했습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분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곳은 저에게 다시 태어난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노인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큰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축복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그 유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딸은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우리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딸은 뛰어난 강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성공적인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딸은 이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봉사의 정신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영원히 감사하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살아가겠습니다. 별장과 시계를 잃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배신에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결국 남편의 깊은 사랑과 지혜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단순한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딸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지만 사랑과 봉사의 정신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더 큰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감사를 전하며 그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이 영원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봉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